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 정치부 이준석 기자 또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촛불 집회 후 청와대 방역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저녁 8시부터 저항의 1분 소등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10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큰 마찰 없이 굉장히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마찰이 없었다는 건 경찰과 충돌도 없었고 연행이 아직 서울에서 된 사람도 내용은 없었고요. 10시부터 일단 가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연을 지금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예.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 무대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일단 오늘 집회는 1박 2일 밤샘 집회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내일 첫 차가 운행한 한 5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집회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주최 측이 밝힌 상황입니다. 저녁 한 8시 10분부터는 2차 청와대 포위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를 기준으로 남쪽, 서쪽, 동쪽 이렇게 사람들이 행진을 이어가면서 포위하는 형식이라 해서 포위 행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규모 집회로는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집회가 이 시위가 허용이 됐죠. 법원이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일단 법원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시 한 30분이 지나면서 경복궁 주변에 횃불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예. 그 로터리 있는 쪽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청와대 200m 앞 쪽에 이제 5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경찰과 조금 대치 상황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대거 집회에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 지도부 지금 이제 주말 집회마다 대거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라고 저희가 하죠.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야3당이 참석하고 있는데 촛불 집회에 이제 참석하는 거와 별개로 각 정당별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정당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사실 집회에 참석하는 거는 이제 야당 지도부 보다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관심이 더 클 텐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야권의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각자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모두 이제 촛불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소위 이제 야권의 주류 진영에서 내는 목소리 또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원내 제3당의 국민의당의 목소리 또는 다른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시장처럼 각 지자체장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쨌든 야권 인사들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퇴진, 하야나 퇴진 또는 이제 탄핵 같은 퇴진 쪽에 무게를 실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야당 인사들과 별개로 이제 여당 인사들의 움직임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대상일 수 있을 텐데 네. 물론 여당에서 이제 주류 진영이라고 하는 친박계 진영에서는 물론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박계 진영, 소위 저희가 비박계라고 하는 이제 여권의 비주류 진영에서 일부 전현직 의원들 또는 이제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 현직 배지가 아닌 이제 원내 인사인 당협위원장들도 개별적으로 집회 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 새누리당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촛불 민심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집회 현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 오늘 주최 측 추산으로 조금 전 8시 기준 이 광화문 광장에 13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날씨도 춥고 눈까지 내렸는데 5번에 걸친 집회에도 촛불 민심은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촛불 민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지금 현 시각인데요. 예. 보통 4차, 3차 집회 때는 이 시각 정도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그렇죠. 좀 이렇게 집으로 갈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주최 측 추산 9시 40분 기준으로 15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에 150만 명이고 전국 기준으로 보면 190만 명입니다. 네. 보통
200만이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계속 예고된 게 이제 거의 근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번 집회가 좀 확실히 촛불 민심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경찰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8시 기준이 마지막으로 나온 집계 기준인데 32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한 예. 5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항상 매번 보면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은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추산으로 봐도 이번에 모인 집회 규모가 가장 많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제 경찰 집계와 차이가 많이 나느냐? 뭐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12일 집회 당시에도 100만 명 대 26만 명. 역시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네. 차이가 나죠. 그 경찰이 이제 추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특정 시점을 잡아서 집계를 합니다. 특정 예. 시점을 잡아서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한 평이죠. 네. 이 3.3제곱미터당 사람이 앉아 있으면 6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만약에 서 있다 이러면 9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주최 측은 특정 시점을 잡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잠깐이라도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도 한 명으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최 측 집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늘 해왔는데 일단 오늘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오늘. 예.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서 풀리긴 했지만 날씨나 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무거운 주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좀 시국이 굉장히 좀 이렇게 무거운 상황인데 역시 풍자, 패러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집회에 지금 이제 저녁이 돼서 그런 풍자 패러디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 낮에는 길에 소가 등장을 해서 소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하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라는 그런 문구를 볼 수도 있었고요. 또 뭐 안타까운 사고인 세월호 그 사고 관련해서 고래 풍선 인형 같은 고래가 이제 길에 이렇게 가는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아이들 혹은 이제 뭐 희생을 당한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좀 재미난 퍼포먼스도 많았습니다. 최순실 씨로 분장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지난번 3차, 4차 때도 등장했던 그런 거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로 알려진 이 정유라를 풍자해서 말로 직접 분장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네. 예. 이런 풍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운 이런 집회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발길을 많이 광화문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엄중한데도 또 오늘 집회를 직접 찾아온 사람들은 표정이 상당히 밝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오늘 뭐 나들이 또 모임하러 나온 시민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건 지금 저희가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렸다시피 뭐 시민들 중에는 가족들도 많았고요. 예. 아이와 함께 그리고 연인, 친구, 뭐 심지어 동창들이 여기서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무겁고 아주 진지한 주제들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내가 침묵했던 걸 좀 부끄럽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뭐 또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믿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끌어내리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시민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촛불 민심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예. 이제 공연들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사를 하거나 제목을 바꿔서 나오는 노래도 많았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를 하야는 꽃보다 아름답다, 뭐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했고 또 예. 뭐 남행열차를 하야열차로 바꾼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좀 개사를 해서 제목을 바꿔서 지금 공연이 한창 진행이 되고 현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야말로 뭐 평화 집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외국인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예, 뭐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마찰이 전혀 경찰과 없는 것도 좀 외국인들의 봤을 때는 아주 좀 이국적인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들을 많이 찍으면서 이걸 SNS에 이제 올리면서 전 세계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 집회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차벽에 그 꽃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네. 시민들이 3차, 4차. 일부 시민들은 이 꽃 스티커가 나중에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좀 떼어내기 쉬운 그런 재질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위험할 수 있다. 이 차벽에 이런 거 붙여놓으면. 그래서 의경들이 또 떼려면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옆에서 스티커를 떼는 시민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집회가 얼마만큼 아주 평화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아주 배려의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오늘 상황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곳이 바로 아무래도 청와대일 텐데요. 자, 청와대 현재 상황 어떨까요? 네, 아직까지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이제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상한 각오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테고요.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전원 출근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매주 지금 촛불 집회가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는 한 달 넘게 지금 주말 비상근무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테고요. 예.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을 두긴 했습니다만 한때 청와대 200m 앞까지 시위대가 집회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집시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 그 코앞까지 간 건데 그 앞까지 갔을 때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생생하게 집회 인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현재는 이제 그 제한 시간이 끝나 이유기 때문에 좀 뒤로 좀 물러서긴 했습니다. 창성동 별관까지. 예. 청와대에 있는 출입기자 통해서 물어봐도 아직까지도 시위대 목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있다. 그 정도 아직까지도 지금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요. 청와대 측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지난 주말에서도 주말 4차 촛불 집회 당시에도 청와대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집회 인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첫 그렇죠. 1차 5만에서 20만, 100만, 150만, 오는 또 150만까지 물론 이제 주최 측 추산입니다. 150만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촛불 민심을 무겁게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관저에서 집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지금 뾰족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주말마다 이렇게 촛불 집회가 또 평화적인 촛불 집회가 되는 것이 청와대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 집회 때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 되면 이 집회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3차 대국민 담화 관측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민심을 달랠 수책이 될지가 이것도 변수이고요. 뭐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올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주말마다 이런 촛불 민심이 거세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1차, 2차 대국민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비판 여론이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비판 여론은 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촛불 집회 인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3차 대국민 메시지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 일단 이제 촛불 민심도 촛불 민심이거니와 촛불 민심과 맞물려서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안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여권의 비주류계에서 좀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탄핵안이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탄핵 소추안이 조만간 내달 다음 주나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야권에서 발의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국회 논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어떤 정치적 압박의 수위가 굉장히 최고조에 이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시나리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현재 3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국민 메시지가 지난 4일에 있었거든요. 그때가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6일 이후였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세 번째로 내놓겠느냐. 그 얘기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을 때 어느 정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수습이 되고 진정이 되면서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그런 판단을 확신을 들기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내놓을 것이냐. 청와대에서도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 3차 대국민 메시지를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기류이지만 아직까지 과연 내놓겠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탄핵 정국으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정치권의 관심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소추안의 처리일 것입니다. 또 다음 달 2일이나 아니면 9일에 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네,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추가 3차 대국민 메시지 얘기를 제가 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탄핵 소추 논의랑 맞물려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제 소위 D-Day로 꼽히는 날이 12월 2일하고 12월 9일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식하신 그 날인데 모두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금요일인데 야권에서는 일단은 빠르면은 일단은 가능한 대로 12월 2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12월 2일 날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기류입니다. 네. 그게 안 되면 늦어도 12월 9일엔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날짜를 왜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얘기하냐면 이때가 이제 본회가 잡혀 있는 날입니다. 본회 잡혔기 때문에 이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12월 2일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내년도 예산안 현재 예산 정국에 해가지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 퇴진 논란에 가려져가지고 전혀 언론에 거론되고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것도 40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예. 따라서 이날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규정에 의해서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12월 1일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일에 예산을 처리하면서 같이 탄핵안도 표결 처리를 하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처리하자 이 부분인데 야권에서 일단은 12월 2일 빠르면 12월 2일에 먼저 처리하자라는 기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12월 2일이나 9일보다 성급하다. 조금 탄핵 안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렇게 12월이나 9일까지 성급하게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를 밝혔고 따라서 정기국회는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논의가 계속 이어질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상렬 기자한테 집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1차부터 지금 5차까지 그동안의 집회 상황을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죠. 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예. 당연히 그냥 분노한 어떤 그런 형국의 좀 표현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평화 집회로 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1차가 되고 그리고 2차 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죠. 1차 때는 서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차 집회 때는 10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모일까라고 했는데 진짜 모였어요. 100만 그렇죠. 명이라는 사람이 서울 이제 뭐 주최 측 추산이지만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 촛불 민심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있었고 이제 3차 집회가 있을 당시에 5차 집회, 그러니까 오늘 이 집회를 예고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집회를. 그러면서 이제 4차 집회 때는 조금 이제 3차 집회 때보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차 집회 이제 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만 150만 명, 그리고 이제 전국이 조만간 20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잠시 보시면 저 통이동 로터리 그리고 창성동 별관 그쪽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차벽을 설치한 지점이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600m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가 청와대와 200m 거리인데 거기서 경찰과 시위대가 5시까지만 시위가 이제 집회가 허용이 됐는데 네. 시민들이 계속 있으면서 어느 정도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경찰이 해산 명령을 계속해서 내렸고 조금씩 밀고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밀고 내려와서 시위 그러니까 시민들을 그 과정에서 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고요. 밀고 내려와서 지금은 직선거리 600m 지점까지 시민들을 밀고 내려왔고 그곳에 경찰들이 차벽을 설치를 했고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했고 다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기미는 없고요. 그냥 서로 이렇게 대치만 딱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와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비가 와서 대구로 돌아가시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대열에서 조금씩 이탈하는 분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잡히는 것처럼 통이동 로터리에 계신 분들도 아까 전보다는 조금은 빠지고 계시고요. 광화문 광장에도 저분들이 다시 광장으로 가서 공연을 즐기시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는 조금씩 대열이 아까보다는 조금씩 이제 흩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뭐, 이 교통수단들도 아무래도 이게 좀 심야로 집회가 넘어가다 보면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방편이 마련이 되죠. 일단 뭐 보통 막차가 굉장히 빨리 끊기잖아요. 예.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경찰이 지금 뭐 아직 어떤 방안을 냈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계획은 막차 시간을 연장을 하고 현재까지 나온 거는 야간에 운행되는 버스는 서울시가 좀 더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예, 예. 내렸습니다. 버스 같은 거는 이제 야간 운행을 계속 하기도 했고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연장이 됐는지는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연장이 조금 더 될 것 같고요. 심야 시간에 운행을 하려면 저 많은 인원이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이라고는 한 3-4개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다 몰려서 가다 보면 분명히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연장을 해서 시민들이 시간이 분산돼서 대구로 돌아가시는 게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네. 경찰도 지금 안전병력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요. 일단 뭐 시민들이 귀가하시는데 제발 사고가 없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별 문제 없이 또 사고 없이 끝까지 평화 집회 기조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탄핵 얘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재 탄핵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40명 이상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여당에서 28명만 나오면 되는데, 자,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일단 탄핵 소추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탄핵안은 발의는 물론 이제 의원들의 이름을 걸고 발의를 하게 되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에 밝힌 거와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표기를 안 할 수도 있고 무기명 투표 그렇죠. 때는 또 확인할 달라질 수가 수 없습니다. 있다.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된다, 부결된다라고 딱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앵커께서 탄핵 찬성 40명이 얘기했는데 이제 여권의 이제 비주류 진영 인사들에서 탄핵 찬성이 40명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현재 의석을 봐보면은 야당과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 172명입니다. 지난주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까지 포함해가지고 172명이거든요. 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려면은 제재권의 3분의 2, 즉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가지고 개인 사정 때문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정 없이 172명이 전원 참석해서 모두 무기명으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권 새누리당 표에서 28명이 더 추가로 찬성해야 됩니다. 네, 아까 40명이 찬성한다고 본다면 충분히 탄핵이 가능하지 않겠냐 볼 수 있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충분히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탄핵 소추안의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탄핵안이 가결되는 동시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현재는 황교안 총리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야권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까지 마침표를 찍는 걸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탄핵안을 가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가결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다 네. 200명이 아니라 더 높은 수까지 해야지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 탄핵안은 무조건 가결된다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는 게 조금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봐보면 이제 12년 전에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었는데 예. 그때 보면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탄핵 쪽에 찬성을 했었고 여권표가 분열돼서 당시에도 집권 여당의 열린우리당 쪽 말고 그 외에
구민주당 계열이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구민주당 계열에서 탄핵 쪽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러면서 탄핵이 가결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구도가 연출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야3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여권에서 비박계에서 탄핵 쪽에 가담하면서 200석을 넘길 수가 있거든요. 다만 구체적으로 몇 표가 될지는 아직은 조금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탄핵 논의와 맞물려서 개헌도 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개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개헌을 한다는 거는 현재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왜 터졌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시스템의 문제다. 네, 그런 접근법에 의해서 나온 개헌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헌론은 1987년 이후로 벌써 30년 동안 체제가 현 9차 헌법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 옷을 소위 바꿀 때가 됐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그와 더해서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여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잘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도 한번 고치고 가자라는 논의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권 쪽에서 개헌론을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싣고 있고 네.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저희가 이제 비주류 진영이라고 하는데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야권 내에서 상당수 진영에서 개헌에 대해서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헌이라는 게 이게 절대 탄핵 못지않게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탄핵과 관련된 어떤 권력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에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 당장 야권에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도롭게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검찰 기소 독점주의를 깨겠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결국 헌법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여러 가지 환경까지 개헌 논의로 가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게이기 때문에 논의가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개헌을 다루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에 대해서 야권 내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류진 중에서 개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 퇴진 논란이 흐려진다. 네. 정국이 흐려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탄핵과 퇴진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헌론에서도 사실 입장차가 적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의 언니죠. 최순득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최순득 씨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그 장시호 씨의 모친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최순득 씨는 장시호 씨의 모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할 당시 최순실 씨와 함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의혹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최순득 씨가 그 당시에 강남에 자택이 있었는데 그때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고 있고 그 문고리 3인방이 자주 드나들었다. 최순득 씨 집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딸인 장시호 씨와 함께 연예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도 한데 일단 최순득 씨를 부르고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가 이제 내일 기소가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이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같이 기소를 하는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들의 이제 범죄 사실도 범죄 사실이지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를 할지 이제 나타낼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차은택 씨를 보면 KT임원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뺏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찰은 앞서 공소장에서 KT임원 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을 했었다. 지시가 있었다. 이런 그 내용을 적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송성각 씨가 누구냐면 차은택의 광고계 선배인데 포레카를 뺏을 당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같이 공모를 해서 지분 80%를 넘겨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뭐 아니면 묻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과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적시할 가능성은 공소장에 적시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집회 현장을 보고 계신데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박 대통령의 좀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3주 동안 5%였다가 4%로 떨어졌습니다. 촛불 민심 이후 이 전국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제 한국 갤럽 조사죠. 한국 갤럽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주간 조사를 내놓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연속으로 5%를 사실상 이제 그게 바닥이다라고 다들 봤었어요. 그렇죠. 5% 바닥을 봤는데 통계적으로도 5%면은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4%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예. 바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떨어진 거죠. 이제 친박 주류 진영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어느 정도는 내심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 얘기는 청와대나 친박 주류 진영의 기대감과는 달리 시중의 민심,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시중의 민심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텃밭, TK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 핵심 지지층의 민심도 여전히 싸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류 진영으로서는 조금 더 기존의 정면 돌파하는 기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습책을 내놓아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류 진영에서도 탄핵으로 가는 흐름을 제동을 걸기는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으로서는 국민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정치를 펴는 것인데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 기미가 없이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친박 주류 진영으로서도 정치권의 탄핵 논의, 정확하게는 야당과 여권의 비주류, 비박 진영의 탄핵 논의를 막을 동력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아까 앵커께서 이제 탄핵 이후에 전국을 촛불 집회 이후에 전국을 예상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탄핵소추안이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발의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12월 2일이나 9일에 야권으로서는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텐데 일단은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탄핵 이후의 전국까지는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탄핵 이후에는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겨놓고 나면 사실 국회에서는 탄핵 이후의 전국을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권력구조 개편, 탄핵 물론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돼서 탄핵이 확정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대선으로 가게 되는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치르게 되냐 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 논의 쪽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비가 좀 그쳤나요? 우산들이 다시 접힌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보니까 11명의 경상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더 부상자 발생하지 않고 좀 평화로운 기조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기자가 추가적인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보수 그 단체 맞불 집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 충돌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었죠. 다행히 오늘 역시도 4차 집회, 3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큰 충돌은 없었고요. 보수 단체와 일단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 쪽에 온 게 아니라 서울역, 여의도 이쪽이기 때문에 크게 마찰을 빚을 만큼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고 장소가 가깝다고 해도 이분들이 지금 분위기상 서로 집회를 하면서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일단 6차 집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나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이제 일주일마다 지금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주말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또다시 지금 2차 대국민 담화 당시 이야기가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대국민 담화도 역시 그런 부분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특검 수용을 하겠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중립적인 특검을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지금 반발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박 대통령의 태도에 따라서 과연 6차 집회 때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한번 다음 주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촛불 집회와 뭐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정치부 이준석 기자 또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